못된 손버릇은 어디 안 가. 신우이의 손바닥이 복자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소지품들이 거실 바닥에 쏟아져 나왔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냉소했습니다. 내 어미가 저지른 짓이니 네가 대신 무릎 꿇고 빌어.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 숨겨온 검사 신분, 30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엄마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아는 시댁 대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째 이어진 이 일상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선 지안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엄마 복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낡은 칫솔로 대리석 틈새를 닦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제로 인한 상처가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니가 복자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 어제 이 할머니가 청소하고 난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니야, 그게 무슨... 언니는 가만히 있어. 내 반지야. 미니가 복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의 낡은 천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고혈압 약봉지, 뒤축이 터진 신발, 그리고 비린내가 나는 수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비싼 반지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다고? 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절로 날아갔다는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미니야, 시끄럽게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제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이 할머니가 청소하고 난 다음부터요. 오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몸수색을 해봐야지. 어머님, 그건 너무... 지안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니의 손바닥이 복자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 복자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천한 손버릇은 어디 안 가는구나. 미니가 복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3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안아. 오미숙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저지른 짓이니까 네가 대신 무릎 꿇고 빌어. 어머님, 그건... 뭐? 못하겠다고?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든지. 지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고혈압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호가 상황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내 장모가 미니 반지를 훔쳐갔어. 오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래. 그러니까 지안이가 대신 사과를 해야지. 민호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눈에는 애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안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여보, 일단 사과부터 하자. 어머니 화 풀리면 다 해결될 거야. 지안이 민호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지금은 어머니가 화나셨으니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속 문제도 있고 일단 넘어가자.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앉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부어오른 뺨을 감싸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어하지 마라.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을 지켜보던 오미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야.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흩어진 짐들을 하나씩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시할 자격이 있나? 복자가 일어서려 하자 지안이 엄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안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 아, 그리고 오미숙이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지안의 등 뒤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할머니를 우리 집 대문 안에 들이지 마라. 대문을 나선 복자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복자가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까짓 거. 지안이 엄마를 택시에 태워보낸 후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지안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지갑 안에 든 검사 공무원증이었습니다. 서지안 중앙지검 검사라고 적힌 신분증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지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우야, 나야. 지안이. 지안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직 절차 준비해줘. 그리고 대강그룹 내사 자료 다시 정리하고.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갑자기 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안이 시댁 대저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안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엄마의 머리맡에 앉아 복자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손톱 밑까지 깊게 배어 아무리 비누로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어? 지안이 복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손이 다 이래. 별거 아니야. 복자가 딸에게서 손을 빼려 했지만 지안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10살이던 지안이 캄캄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해? 아, 깼구나. 엄마가 일찍 나가야 해서. 지안이는 더 자거라. 복자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시장에. 생선 정리하는 일 생겼어. 복자가 얇디얇은 점퍼를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이 호기심에 몰래 뒤따라간 새벽 시장의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복자는 꽁꽁 언바닥에 쪼그려 앉아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이 복자를 밀치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도 복자는 아무 말 못하고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야, 새로 온 거 사. 여기 우리가 30년째 쓰던 자리야. 덩치 큰 아주머니가 복자를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복자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모르긴. 신참이 건방지게. 저리 비켜. 복자가 무거운 생선 상자를 끌며 가장 구석진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지안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25살 겨울이었습니다. 단칸방에 난방이 나오지 않아 입김이 새어나올 정도로 추운 방에서 지안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발 안 시려? 복자가 밖에서 돌아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발이 차가우면 머리로 피가 안 돌아가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 복자가 어디선가 구해온 작은 전기장판을 지안의 책상 아래 깔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나이 들어서 추위를 안 타. 복자는 정작 자신은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떨고 있으면서도 딸의 발밑만큼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안이 문제집을 사러 서점 근처를 지나가다가 복자를 보았습니다. 복자가 금은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손에는 아버지가 결혼 20주년에 사준 가는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복자가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너무 낡았어요. 게다가 요즘 금값도 별로고, 그래도 18금이라고 하던데요. 3만 원이 최대예요. 좀 더 주실 수는 없나요? 딸 공부하는데 책값이 필요해서. 복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안 돼요. 이게 정말 최대가. 복자가 반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결국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가 새 법전을 사들고 왔습니다. 지안아, 새 책이야. 최신판이래. 복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돈이 어디 있어서? 아, 그게 내 손가락이 살쪄서 반지가 안 맞더라. 어차피 안 끼던 거라. 복자가 맨손가락을 재빨리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이 2차 시험에서 떨어져 절망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방구석에서 며칠째 울고만 있던 지안에게 복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이거 먹어봐. 복자가 시장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사과를 곱게 깎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 나는 배불러. 넌 많이 먹어야 해. 머리 많이 썼으니까. 복자는 정작 자신은 물에 마른 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만 끼니를 때우면서도 딸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임용장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복자가 지안의 정장을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복자의 발에는 구멍 뚫린 양말이 실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옷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한 게 어디 있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복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지안이 엄마의 부어오른 뺨을 살펴봤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이까짓 거. 나 어릴 때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았어. 복자가 뺨을 손등으로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시댁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받고 뺨까지 맞는 현실을 지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12월 15일, 오미숙이 계약서를 바꿔치기 했다. 내가 도장을 찍은 것과 다른 내용이다. 12월 20일, 증거를 모아야겠다. 지안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를 보며 지안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지안이 엄마의 상처난 뺨을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젠가 오미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안아, 뭘 그렇게 보니? 복자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푹 자. 지안이 엄마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지안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정의감이 아니라 딸로서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지안의 복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천자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써드릴게요. 오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안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 오미숙이 옆에 서 있던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예, 마님. 김 집사가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지안이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아봐. 자세히. 오미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며느리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오미숙이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며칠 후 김 집사가 급히 오미숙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봐. 오미숙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님이 매일 아침 9시쯤 집을 나가셔서 오후 6시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그게 정확한 목적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시내 쪽으로 가시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더 자세히 알아봐. 돈이 필요하면 말하고. 오미숙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신우이 미니가 들뜬 표정으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언니 방에서 아주 수상한 옷을 봤어요. 미니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색 법복이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법복? 오미숙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마 코스프레용 가짜일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인터넷으로 사서 입고 사진 찍잖아요. 미니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법복이라고? 우리 지안이가? 그게 말이 돼? 오미숙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요. 언니가 무슨 검사예요?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안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 생선장사 딸이 무슨 검사야. 오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 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뭔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오미숙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검찰청? 오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분명히 중앙지검 본관 현관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김 집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미숙이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청소부로 취직했나 보네. 아니면 서류 정리하는 계약직이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우리 지안이가 무슨 검사겠어. 그런 머리가 어디 있다고. 오미숙이 안도하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검찰청도 외주 청소업체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 일 하는 거겠지. 미니도 엄마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이미 검사로 완전히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강그룹에 대한 은밀한 내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후배 검사 태우와 비밀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정말 위험한 수사예요. 대강그룹은 정재계 인맥이 어마어마해요. 태우가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수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지안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니죠?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아니야.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왔는지 알면 넌 더 놀랄 거야. 지안이 과거 대강건설의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를 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지안은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들을 속이기 위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카페를 일부러 찾아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집사가 보낸 미행꾼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확인한 후 지안이 큰 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지안이에요. 지안이 연기하듯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돈 말인데요. 언제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안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끊으라고요? 형님도 참 이미 너무 많이 잃어서 지금 그만둘 수가 없다고요. 지안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절망스러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다 갚으려고 했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미행꾼이 모든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한 달만 더 시간 주세요. 꼭 마련해 올게요. 지안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다음 날 김 집사가 오미숙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마님, 며느님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오미숙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도박 빚에 심하게 시달리고 계십니다. 김 집사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미숙이 듣고 나서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빚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한 빌미가 생겼네. 오미숙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지안이를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겠어. 그날 밤 오미숙이 아들 민호를 거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도박을 한다더라. 그것도 빚까지 졌어. 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카지노 출입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오미숙이 김 집사에게 받은 자료를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설마요. 지안이가 그럴 리 없는데.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이제 이혼해야겠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성급하긴. 우리 집안 망치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지. 하지만 이혼 합의서 준비해놔. 지안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오미숙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미 시댁의 진짜 약점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대강건설이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내쫓고 보상금을 가로챈 사건들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지안이 태우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여러 개 복사해서. 네, 선배.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지안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댁과 지안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초대한 자선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 집사, 준비는 다 됐지? 네, 마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 집사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친정 할머니도 불렀나? 오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서빙을 도와달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좋아. 오늘 지안이 코가 납작해질 거야. 오미숙이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 대강가 대저택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과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고급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머, 저분이 민호 씨 부인이세요? 한 부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그런데 좀 평범해 보이네요. 재벌가 며느리치고는 말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안의 귀에 들렸지만 지안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부엌 쪽에서 복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복자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가 누구세요? 아, 저분은 지안 씨 어머니래요. 어머나 직접 서빙을 시키다니. 귀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이 중앙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며느리 지안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요즘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요. 미니가 무대 옆으로 다가가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사실은 도박에 빠져서 빚을 많이 졌어요. 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물건들을 훔쳐서 팔려고 했고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여기다 있어요. 카지노 출입 기록이랑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내용도요. 미니가 서류들을 흔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안이가 모든 분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미숙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봐. 객석의 사람들이 모두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빨리 올라와. 오미숙이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으며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공연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파티장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대강그룹 본사 건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강그룹 본사의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미니가 클럽에서 마약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미니 씨가 마약을? 귀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오미숙이 검은 봉투를 정치인에게 건네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거야? 오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대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저는 중앙지검 검사 서지안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을 기해 오미숙 씨와 강민희 씨, 강민호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지안의 선언에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혐의는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 공여, 그리고 30년 전 강철민 씨 살해 교사입니다. 민호가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민호가 바닥에 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미숙이 지안의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지안이 오미숙의 손목을 잡아막았습니다. 폭행까지 하시면 혐의가 하나 더 추가돼요. 지안이 경고했습니다. 구석에서 서빙을 하던 복자가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이 엄마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복자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지안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오미숙 일가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어? 오미숙이 끌려가면서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무서워서 벌벌 떨 거야. 그분들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티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귀부인들은 수군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지안이 연행되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안아,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엄마가 키워주셨잖아요. 지안이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뒤에는 더 큰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지안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강그룹 압수수색 소식이 메인 뉴스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대강그룹 일가 긴급 체포, 30년 전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주도한 서지안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 검사가 개인적 복수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안이 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방송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지안 검사시죠? 수사관 한 명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안이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검사니까 아시겠죠?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영장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안이 영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장은 완벽했고 서명도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혐의예요. 저는 아무런 뇌물도 받은 적 없어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수사관이 지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안이 연행되는 동안 복자가 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아, 우리 딸이 왜? 복자가 울먹이며 따라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지안이 뒤돌아보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청으로 끌려간 지안은 취조실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서지안 검사, 김영수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취조관으로 나타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지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별수사팀으로 발령받았어요.
동창이라서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 개인적인 감정과 수사는 별개죠. 수진이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 내역을 보세요. 분명히 김영수 명의로 2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내 통장이 아니라고요. 지안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럼 이 통장은 누구 거예요?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지안 씨 명의가 맞던데요. 수진이 통장을 지안 앞에 놓았습니다. 지안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런 통장을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없지만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증거 없는 소리는 의미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 검사, 큰일 났습니다. 한 수사관이 급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증거보관고에서 화재가 났어요. 대강그룹 관련 증거물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전기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지안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럼 대강그룹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중단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명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지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안은 정신병적 성향이 있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호 측 주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안의 모든 통장과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안은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지안에게 낯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검사님. 저는 오미숙 씨 변호를 맡은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안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제안이요? 모든 수사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시면 어머님 안전은 보장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엄마가 어떻게 됐나요? 아직은 무사하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이 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면회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지안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엄마는 위험에 처했고 자신은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지안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지안이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지안의 앞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지안이 병원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기어나왔습니다. 병원복 차림으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이 기회야. 지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나온 지안이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신월동 폐차장, 빨간 컨테이너 역. 택시를 잡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지안이 걸어서 폐차장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폐차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녹슨 자동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간 컨테이너 옆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안 검사님? 트럭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마동철 형사님? 지안이 놀라며 그를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마동철이 지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검사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잖아요. 마동철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하면 USB 백업본 확인하라고 하셨죠. 지안이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체포되기 전날 마동철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USB가 안전한가요?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 백업돼 있어요. 아무리 증거 보관고를 태워도 소용없죠. 마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동철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뭔가요? 검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거예요. 지안이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과 토지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네, 30년 전에 제가 신참 형사였을 때 강철민 씨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마동철이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이걸 맡기면서 언젠가 지안이가 힘들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30년 전에 준비해 두신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동철이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실종됐다던 증인들이에요. 짐칸에서 3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두 대강건설 재개발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지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 형사님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셔서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증언할 수 있어요. 마동철이 지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마동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진호 대표님. 진호? 지안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강진호 씨예요. 민호 씨 형님 말이죠. 마동철이 전화를 받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지안 검사님 무사히 모셔왔어요. 전화를 끄는 마동철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걸 전해주신다고 하시네요.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진호가 마중을 나와 지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안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안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동생이 저지른 일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려고요. 진호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놨던 거예요. 녹음기를 틀자 오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너무 오래 사네. 빨리 처리해버려. 이어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을 어떻게 타면 되나요? 조금씩 넣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 지안이 녹음기를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증거네요. 네, 그리고 30년 전 지안 씨 아버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마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안 씨 어머님이 납치당하셨어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병원에서 퇴원하시자마자 괴한들이 데려갔어요. 범인들이 요구사항을 보내왔어요. 마동철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지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위험해요.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여론부터 바꿔야 해요. 마동철이 제안했습니다. SNS에서 지안 검사님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인터넷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다. 지안 검사 같은 사람이 뇌물을 받을 리 없는데 뭔가 조작된 것 같다. 대강그룹 뒤에 누가 있나 보네. 댓글들을 보며 지안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네요.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대강그룹 옛 본사 건물 뒷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한 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말한 금고가 지하 3층에 있다고 했지. 지안이 손전등을 켜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은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곰팡내가 심하게 나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강 회장에게 받은 열쇠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30년 전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지안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진짜 계약서구나.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버지가 토지를 팔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미숙이 남편을 독살했다는 계획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약물 투입 시작. 자연사로 위장할 것.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지안의 아버지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영구히 입을 막을 필요 있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할 것. 지안이 서류를 읽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죽였구나. 지안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 서류에는 민호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계획에 동조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함. 민호도 공범이었어. 지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는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층에게 뇌물을 준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큰손들이 오미숙 뒤에 있었구나. 지안이 명단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안이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마동철과 진호에게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마동철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에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괴한들이 연락 없이 24시간이 넘었어요.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안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안 검사님이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 집사입니다. 오미숙 마님의. 지안이 깜짝 놀라며 마동철과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전화하셨나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더 이상 오미숙 마님을 도울 수 없어요. 김 집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구출하고 싶으시면 내일 밤 10시에 폐공장으로 오세요. 김 집사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오시고 증거물들 가져오세요. 잠깐만요. 제 엄마는 무사한가요? 하지만 김 집사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엄마를 구해야 하니까.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긴 너무 위험해요. 마동철이 반대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미리 가서 매복하고 있을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안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안은 혼자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사한 증거물들을 넣어두었습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럽고 어두웠습니다. 지안이 정해진 장소로 걸어가니 김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김 집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어디 있나요? 안전한 곳에 계세요. 일단 증거물부터 보여주세요. 지안이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오미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김 집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배신하시는 거예요? 지안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더러운 일을 다 봐왔어요. 이제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요. 김 집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지안 검사님 아버님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직접 보셨나요? 네, 제가 운전기사였거든요. 그날 밤에 김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미숙 마님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시켰어요. 지안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증언하겠어요. 법정에서 김 집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지금 데리러 가죠. 김 집사가 지안을 안내했습니다. 공장 안쪽 컨테이너에서 복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지안이 달려가 복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우리 딸이구나. 복자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지안이 엄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안이 엄마 복자를 부축하며 폐공장을 나서려는 순간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집사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순진하네요, 지안 검사님. 김 집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안이 엄마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마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김 집사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님, 다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 수고했어.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그 순간 괴한들이 지안의 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모든 증거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이게 다인가? 김 집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지안이 막으려 했지만 괴한들이 지안을 붙잡았습니다. 원본들은 이미 다 없앴어요. 클라우드 서버도 해킹해서 삭제했고요. 김 집사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동철도 우리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말이죠.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마 형사님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특히 빚 많은 사람한테는. 김 집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공장 입구로 마동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형사님도? 지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안 검사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동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진호 씨도? 강진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한테 빌붙어서 재산이나 받으려는 거죠. 김 집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안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김 집사가 신호를 보내자 괴한들이 지안과 복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끌려나간 지안은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한 괴한이 피투성이가 된 지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말씀으로는 반죽음 상태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괴한이 지안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복자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 그만 때려요. 제발. 복자가 울며 빌었지만 괴한들은 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정리하라고 하셨나? 아니요, 살려두래요. 고통을 더 주려고. 괴한들이 지안을 진흙탕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안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안아. 복자가 딸에게 달려왔지만 괴한들이 복자까지 밀쳐버렸습니다. 복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지안이 간신히 엄마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지안아, 괜찮니? 복자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딸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눈 뜨세요. 안 돼요. 지안이 엄마를 흔들었지만 복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안을 구하러 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지안, 탈옥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지안을 둘러쌌습니다. 탈옥? 살인 미수? 지안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쳤고 김 집사를 죽이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지안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해명하세요. 경찰이 지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안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절규했지만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지안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조력자들은 배신했고 엄마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지안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엄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지안이 차가운 수갑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지안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안의 복수는 절망의 바닥에 도달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고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남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지안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진호입니다. 진짜 강진호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짜? 그럼 전에 만났던 분은? 가짜였죠. 어머니가 보낸 이중간첩이었어요. 진호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어머니와 동생의 악행을 막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지안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진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들이에요. 30년간 모은 원본들 말이죠. 파일을 펼쳐보니 지안의 아버지 사건 관련 녹취록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진호가 오래된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비밀 금고를 열 수 있어요. 진짜 금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열었던 금고는 가짜였죠. 어머니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넣어둔 함정이었어요. 지안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동철 형사님도 아니요, 마 형사님은 진짜 도와주려고 했어요. 진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측에서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거든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증거들을 보관하고 계시고요. 진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동철이 복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세요? 지안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치긴 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요?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마 형사님이 가짜 구급차로 모셔간 거예요. 진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구급차가 오기 전에 미리 빼돌린 거죠.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여론을 바꿔야 해요. 진호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지금 SNS에서 지안 검사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안 검사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뭔가 이상하다. 너무 갑작스럽게 범죄자가 됐어. 대강그룹이 뒤에서 조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됐어요. 진호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공개하죠? 기자 친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진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나 진호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 선배는 무사해? 응, 옆에 있어. 얘기할 게 많아. 1시간 후 태우가 은밀히 도착했습니다. 선배, 태우가 지안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태우야, 고마워. 지안이 후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를 믿고 있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지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모든 증거를 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겠어요. 태우가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층부에도 오미숙 편이 많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들만 모아서 비밀리에 진행해요. 지안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지안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찾은 지안.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지안의 복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안 검사가 나타날까? 정말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나올 텐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안이 당당한 걸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서지안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지안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대강그룹의 30년간 범죄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미숙 씨의 살인 교사,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지안이 파일을 흔들며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간 지안은 즉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여론의 지지와 확실한 증거가 상층부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태우야, 긴급 체포영장 신청해. 지안이 책상에 앉자마자 지시했습니다. 네, 선배. 이미 준비해뒀어요. 태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미숙, 강민희, 강민호 모두요. 좋아. 바로 집행하자. 지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수사관들이 대강가 대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오미숙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오미숙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지안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뭐, 너 아직 포기 안 했어? 오미숙이 찻잔을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죠. 지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증거가 있어요. 지안이 손짓하자 수사관들이 오미숙을 둘러쌌습니다. 살인 교사,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오미숙이 발악했습니다. 그분들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지안이 수갑을 직접 오미숙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죄도 추가됩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더군요. 지안이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공항에서는 민희가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언니가 저를 팔았어요. 민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안이 사무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시킨 거야.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서명한 서약서가 여기 다 있는데? 지안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죽인 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살려줘. 제발. 민호가 지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지안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민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검사로서 직접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오미숙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안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1994년 강철민 씨 살해 교사 사건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복자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님,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안이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오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영구히 입을 막아야겠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고로 위장해.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미숙의 변호인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희와 민호에게도 각각 20년, 1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안과 복자가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안아, 정말 고생 많았다. 복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안이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안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지안은 엄마의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청와대에서 특별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안 검사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지안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대통령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지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복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 딸이 저렇게 훌륭해졌어요. 복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지안과 복자는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지안아, 이 집 정말 예쁘다. 복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지안이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지안의 훈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안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30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는데 복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과 복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우, 진호, 마동철이 함께 축하 만찬을 즐겼습니다. 지안 선배, 정말 대단해요. 태우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지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마동철이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복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지안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훈장과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지안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살랑 날렸습니다. 한편 대강가 대저택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안이 그 집을 낙찰받아 사회복지시설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거예요. 지안이 복지시설 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복자 어르신들의 집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 이름을 왜 넣었니? 복자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지안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복자가 명예이사장으로 임명되어 보람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안과 태우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나한테 할 말 있어. 태우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뭔데? 지안이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태우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지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기다릴게, 얼마든지. 태우가 지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은 정의를 실현했고 엄마의 존엄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안의 휴대폰으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곧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 지안이 메시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안이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지안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도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가 산책을 다녀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지안이 급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안아,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더라.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어. 내가 나오니까 급히 사라졌어. 복자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안도 함께 창밖을 살펴봤지만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복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불안해하며 휴대폰을 꺼내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우야, 집 주변 보안을 좀 강화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한 일 있어? 확실하지는 않은데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알겠어. 지금 바로 보안팀 보낼게. 전화를 끊은 지안이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보안을 강화할 테니까. 그날 오후 지안이 검찰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지안 검사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지안 검사님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상층부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지안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복자가 부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지안이 급히 복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복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즉시 복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네, 천천히 축적되는 형태의 독소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에 지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저희 엄마를 독살하려고 한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노출되면 위험해요. 지안이 복자를 병실에 눕히고 집에 급히 돌아갔습니다. 부엌의 모든 음식과 약을 샅샅이 검사해 봤습니다. 복자가 매일 먹던 한약 봉지를 열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구나. 지안이 한약을 별도로 보관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김아주머니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김아주머니, 우리 엄마 한약에 뭔가 넣은 거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만 했어요. 김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죠? 지안이 추궁했습니다. 그게 실은 김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오미숙 마님의 먼 친척이에요. 부탁을 받고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지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로 주셨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급히 짐을 싸서 나간 후 지안은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우야, 큰일이야. 누군가 우리 엄마를 독살하려 했어. 뭐?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지금 가고 있어. 1시간 후 태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아? 엄마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시작일 것 같아. 지안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오미숙이 감옥에서도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지안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네가 우리에게 한 것의 100배로 갚아주겠다. 지안이 메시지를 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지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할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병실을 비운 짧은 틈을 노려 3명의 괴한이 중환자실에 침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괴한 중 한 명이 복자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복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괴한들이 복자를 휠체어에 태워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안이 커피를 사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복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엄마, 지안이 빈 침대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당황해했습니다. 아까까지 계셨는데요?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CCTV 화면은 모두 검게 나왔습니다. 누군가 미리 시스템을 조작해둔 것이었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찾고 있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시간 안에 대강그룹 사건의 모든 증거 원본을 가지고 와라. 어디로요? 문자로 보낼 주소로 와. 혼자 와야 하고. 제 엄마는 무사한가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장. 1시간 내에 도착할 것. 지안이 급히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납치당했어. 뭐? 지금 어디야? 병원인데 CCTV도 다 지워졌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혼자 움직이지 마. 안 돼. 범인들이 혼자 오라고 했어. 지안이 증거물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선배, 너무 위험해.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지안이 병원을 나서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지안은 으스스한 분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 사이로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물 가져왔나? 제 엄마부터 보여주세요. 지안이 가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괴한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안에는 의자에 묶인 복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달려가려 했지만 괴한들이 막았습니다. 증거물부터. 지안이 마지못해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괴한들이 내용물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이제 모든 증거가 사라지겠네. 괴한 중 한 명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손으로 증거물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됐지? 엄마 풀어주세요. 하지만 괴한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누가 살려준다고 했나? 그 순간 지안의 뒤에서 누군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지안이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지안이 깨어나니
엄마와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엄마 깨세요. 지안이 복자를 흔들었지만 복자는 약에 취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지만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지안이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지한 검사, 비리 은폐 후 수치심의 모친과 동반 자살 시도, 허위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지안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지안이 의식 잃은 엄마를 안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길이 더욱 거세져 컨테이너 안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지안이 엄마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컨테이너가 폭발하기 직전 갑자기 뒷문이 부서지며 방화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있다. 진호와 태우가 특수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안과 복자를 급히 밖으로 끌어냈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아? 태우가 지안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지간이 기침하며 물었습니다. GPS 추적기를 미리 심어뒀어요. 진호가 작은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요? 의식은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구급대원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지안은 복수를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지안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연출이었다고 했죠? 네, 선배. 우리가 미리 계획한 거예요. 태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 화재도 가짜였고 폭발도 연기탄으로 만든 거였어요.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범인들이 방심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오미숙이 교도소에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태우가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미숙이 교도소에서 직접 살인 지시를 내린 내용이 다 녹음됐어요. 지안이 녹음기를 들어보니 오미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안이와 그 늙은 것 모두 깔끔하게 처리해. 이번엔 진짜로. 네, 마님. 화재 사고로 위장하겠습니다. 좋아. 30년 전처럼 완벽하게 해. 지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오미숙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배우 인물들까지 모두 잡았어요. 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부패한 간수들과 외부 협력자들 명단이에요. 지안이 서류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다니. 이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잡을 거예요. 태우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미숙이 독방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안이 네가 살아있네? 오미숙이 놀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망하셨죠?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추가 혐의로 조사받으러 왔어요. 지안이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어젯밤에 하신 말씀들이요. 지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목소리 감정을 받아보시죠.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인 교사가 추가돼서 가석방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30년 전 제 아버지도 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지안이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교도소 간수장부터 시작해서 외부 협력자들까지 일제히 검거됐습니다. 서지안 검사 납치 사건의 배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미숙이 교도소에서도 계속 범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안 검사님 정말 대단하다. 이번엔 진짜 정의가 승리했네. 오미숙은 무기징역도 부족해. 국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오미숙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매우 악질적이다. 강민희와 강민호에게도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후 지안과 복자가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안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지안이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안 검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저녁 지안의 집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우, 진호, 마동철이 모두 모여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선배, 정말 고생 많았어요. 태우가 지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지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거예요. 복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지안의 가족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정의의 승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료된 1년 후 지안이 검찰청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와 함께 3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태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 엄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 지안이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같은 분이 있어야 정의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할 차례야. 지안이 태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선배가 닦아놓은 길을 잘 따라가겠어요. 태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검찰청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복자가 마중 나와 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지안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모시는 일만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새로 이사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펜션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1층은 작은 카페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복자 주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복자 언니, 우리 지안이가 정말 대단한 검사였다며? 그래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복자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뭘 드시고 싶으세요? 지안이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 복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지안의 훈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지안이 아버지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우가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지안을 보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다 구경이나 할까? 태우가 지안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엄마도 같이 가시죠.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집에서 쉴게. 복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안과 태우가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후회 안 해? 검사 그만둔 거? 전혀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안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답했습니다. 나도 곧 서울 발령 취소하고 이 근처로 올 생각이야. 정말요? 지안이 반가워하며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랑 함께 있고 싶어? 태우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지안이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과 복자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금 행복하니? 복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준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저야말로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자. 네, 엄마.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오미숙이 초라한 모습으로 독방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말년이었습니다. 지안이 그년이 오미숙이 중얼거렸지만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안과 태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복자가 지안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정말 예쁘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지안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거라. 네,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 대신 세 사람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태우가 복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안이 잘 부탁해요. 복자가 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지안과 태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자가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복자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안이 엄마와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 카페 테라스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것에.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하얀 빛 속으로 사라지며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안과 복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복자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안처럼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자녀의 마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안과 복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